안녕하세요. 의사가 읽어주는 피부교과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챕터 3 피부의 증상, 징후와 진단 계속 나갈 예정이고, 저번 시간에는 더모스코피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더모스코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질환 감별 방법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모스코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점과 같은 색소성 피부 질환, 특히 멜라닌 세포성 모방과 흑색종의 감별 진단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2단계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질환이 멜라닌 세포성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고, 멜라닌 세포성이 맞다면 단순한 양성인지 아니면 악성인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먼저 멜라닌 세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병변이 피그먼트 네트워크를 보이는지, 어그리게이티드 글로뷸이 있는지, 스트릭나 호모지니어스한 블루 피그멘테이션, 페르렐 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판단할 때는 패턴을 분석하거나 ABCD 룰, 멘티스 룰, 7포인트 체크리스트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색소성 피부 질환 외에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른 피부 질환을 보는데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혈관 구조물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광선각화증에서는 스트로베리 패턴을 보이고, 편평세포암에서는 폴리몰픽한 베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양성 종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지루각화증에서의 코미드-라이크 오프닝, 밀리아-레이크 시스트를 볼 수 있고, 혈관종에서 레드블루 라쿠네를 볼 수 있으며, 사막 위에서는 프록스폰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선에서는 균질한 분포를 보이는 더티드 베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모와 같은 모발 질환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는데, 원형 탈모증에서는 감탄부 모발이나 브로큰 헤어, 블랙닷은 높은 질병 활성도를 의미하고, 숄트 벨루세어는 낮은 질병 활성도를 의미합니다. 안드로겐 탈모증은 헤어 다이아메트 다이버시티를 보이는데, 이 정도가 20% 이상을 넘어가면 진단할 수 있고, 발모벽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자주 뜯기 때문에 V사인이나 플레이비얼, 튤립 헤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임상 피부과 영역에서 빈번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피부 표면의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조사 후에 반사되는 빛을 분석하는 스펙트로포토메트리나 조직 검사 없이도 피부 표면에서 상부 진피까지 30배 배율로 관찰할 수 있는 리플렉턴스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생물학적 검사입니다. 주로 감염에 의한 질환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각질이나 농포 등을 이용해 쉽게 현미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KOH 검사입니다. 피부에 비늘을 동반할 때는 이 질환이 진균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비늘을 긁어서 KOH 표본을 만들고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균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람스테인입니다. 농포 질환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이 세균인지, 진균인지, 바이러스, 무균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터지지 않는 온전한 농포에서 검사하는 그람스테인이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옴진드기 검사도 자주 시행하는 검사인데, 이때 굴에는 진드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굴을 소파해서 진드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 메스를 기름에 적신 후에 피부를 긁어서 검사하게 되고, 이때 음성이 나오면은 진단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는 칼날을 피부에 수직으로 넣고 피가 나올 정도로 격렬하게 긁는 것이 양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컬처 배양 검사입니다. 세균 배양을 위한 재료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터지지 않은 농포나 수포에서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딱지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딱지를 떼고 밑에 있는 삼출물을 닦아내 배양하게 됩니다. 음성이 자주 나오는 마이코박테리움 인펙션의 경우에는 피부 생검을 통해서 컬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민 반응 검사입니다.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은 알러지 원인을 찾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검사로,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을 이용한 알러지 검사로 크게 나뉘며, 피부 반응 검사는
즉시형 피부 검사와 첩포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형 피부 반응 검사는 등이나 다음과 같은 아래팔의 굽힘 쪽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고, 두드러기가 심한 경우에는 유발 검사를 피하는 것이 좋고, 프릭 테스트나 스크래치 테스트 등을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릭 테스트 단자 검사란 제1형 알레르기 반응에서 원인 알레르기를 찾는 대표적인 검사 방법으로 소량의 시험 용액을 피부에 먼저 떨어뜨리고 날카로운 바늘로 피가 안 나올 정도로 피부를 찌르면 간접적으로 용액이 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피내 검사, 인트라더멀 테스트는 0.1mm의 용액을 피부에 아예 주입하는 방법으로 피내에 직접 주사하기 때문에 단자 시험보다 반응이 훨씬 강하고 국소나 전신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패치 테스트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환자에서 알레르기에 대한 제4형 지형 과민 반응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상품화된 알레르기 항원을 이용하는데 추가적으로 화장품이나 염색약을 확인할 때는 이들을 용액이나 바세린으로 섞어서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 패치는 오클루시브 패치를 이용하고 붙였다가 48시간 이후에 첩포를 제거하고 피부 반응 유무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알레르겐 자체가 피부염의 원인이라는 것은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임상적 증상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혈액을 이용한 알레르기 검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피부 반응 검사는 검사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약을 먹을 때는 검사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액을 이용해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고 혈액 내 특이 IgE 항체를 찾아내는 마스트 검사와 플루레센스 엔자임 이뮤노어세이를 이용해서 어떤 특별한 항체를 찾아낼 수 있는 이뮤노캠 어세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경구 유발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이나 음식물 알러지에서 진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구 투여에 의한 경구 유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때 좀 더 위험한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신이나 급성 피부 발진보다는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고정 약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한 만성이나 자주 재발하는 두드러기나 아토피 피부염에서 음식물에 대한 음식 회피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경구 유발 검사를 통해 음식물 알러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피부의 기능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경표피 수분 손실 TWL을 측정할 수 있는 이바포레미터나 테와미터,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고주파 초음파, 캐파시턴스를 이용한 콜리오미터로 피부의 수분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피부의 색깔이나 홍반, 멜라닌 색소 침착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크로마미터나 derma 스펙트로미터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피부 진단 기기들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상으로 챕터 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